인간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알려준 것은 우주 속의 대자연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고 별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정한 주기가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이후 사람들은 인류 문명사의 한 축인 시계를 탄생시켰습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우주의 공간과 시간을 담은 혼천시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동양 과학사의 세계적인 권위자 조지프 니덤은 이 시계를 획기적인 유물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세계 유명 과학 박물관들이 반드시 복제품을 만들어 소장해야 할 인류의 위대한 과학 문화재다. 스위스 시계 산업의 중심지 라쇼드퐁. 17세기 후반부터 이 도시 주민 대부분이 시계공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 박물관 역시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각종 화려한 시계들. 이곳에는 약 4천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시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시계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컬렉션으로 시계 마니아들에게는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 박물관 한켠에는 옛날 시계를 복원하는 아틀리에가 있습니다. Elle était beaucoup trop profonde là-dedans. Donc j'ai dû l'arrondir. 섬세한 장인의 손에서 수많은 시계들이 생명을 되찾습니다. 국제 시계박물관에서 14년 동안 관장을 지냈던 루드비 오슬린 씨. 그가 최근에 복원하고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뜻밖에도 한국의 혼천시계였습니다. Absolut einmalig auch in der Komposition mit ihren europäischen Aspekten drin, weil die Armille selbst ist sicher koreanisch gedacht, hingegen der Antrieb mit dem Uhrwerk im 17. Jahrhundert ist auf jeden Fall europäisch, sehr stark europäisch beeinflusst und deswegen dieses Mariage von Europa und asiatischem Denken ist wirklich extrem einmalig und das ganze Werk in diesem Raum ist einmalig. 독창적인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혼천시계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340여 년) 전 조선에서 제작된 혼천시계. 그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계로 혼천위와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먼저 혼천의를 살펴보면 가운데에 지구의를 매달아 놓고 그 주위에 태양과 달의 궤도를 나타내는 환들을 설치해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구에서 바라본 하늘의 형상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시계장치에서는 당시 시간 체계에 따라 하루에 12번 2시간 간격으로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이름표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자명종까지 갖춰 매 시각마다 종을 올려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천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시계 중앙에 있는 거대한 축. 이것이 바로 혼천시계의 동력원입니다. 추가 자체의 무게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면 그 힘이 크고 작은 톱니 기어들을 통해 혼천의와 시계 장치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추동식 자명종이었던 혼천시계. 그것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16세기) 말 자명종은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동아시아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북경에 들어가기 위해 중국 황제에게 진상한 서양 문물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계를 황제의 신기한 장난감으로만 여겼던 중국은 자명종을 개발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자명종을 제작했지만 서양식 기계장치에 전통 공예 기술을 가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일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서양 자명종을 자신들의 시간 체계에 맞춰 개량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주역의 수 체계인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이용해 서양식 타정수 기어 장치를 보완했습니다. 오시와 자시의 타정수를 가장 큰 수인 9번으로 정한 뒤 오시부터 해시까지 순차적으로 9번에서 4번, 그리고 자시부터 사시 역시 같은 횟수로 정했습니다. 자시와 오시라는 것들은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날짜, 시간이 변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태양이 남중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주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9, 9라는 숫자를 자와 오에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의 경우 자명종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반응은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만든 자명종을 정두원이 북경에서 가져왔으나 그 운용의 묘를 몰랐고 또 시간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것을 몰랐다. 서양식 자명종은 시계의 문자판에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를 사용해서 해당 시간에 적힌 숫자가 곧 타종 횟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시간 체계는 서양과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닌 12지로 시간을 표시했기 때문에 서양식 자명종의 타정 방법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던 것일까요? 효종 때 일본 자명종이 한 조선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유흥발이라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일본 상인이 가지고 온 자명종을 연구해 타종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명종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종을 치던 일본과 달리
보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종을 한 번씩 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 뒤인 1669년 조선에서 제작된 추동식 자명종은 기존 자명종과 달랐습니다. 송영이 만든 혼천이는 서양 자명종의 톱니바퀴가 서로 물고 돌아가는 제도를 이용해 제작된 것으로 해와 달의 운행과 시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현상. 태양이 빛을 이루면 하늘이 보내는 경고라고 여겼던 시대. 왕은 일식 예보에 늘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틀리기 일쑤였죠. 중국을 기준으로 한 달력과 시간을 받아 사용했던 조선. 하지만 북경과 한양은 위도와 경도가 달라 일식이 발생하는 시간도 달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조선의 시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세종 14년 마침내 중국과 아랍의 천문학과 천문기구들을 참고로 해 조선의 하늘을 열어나갈 대규모 천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첫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합천문대인 간이대는 물론 천문관측 기구가 모두 완성된 것입니다. 천체의 위치와 한양의 위도는 물론 태양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낮과 밤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해시계와 별시계 기능을 하나로 모은 주야간 겸용 천체시계인 일성정시. 이들 천문관측 기구들과 함께 제작된 것이 바로 혼천의로 조선의 시간을 찾게 해준 주역 중 하나였습니다. 맨 안쪽에 창체 관측용 망원경인 망통을 설치해 천문 현상과 시간을 알려준 혼천의. 당시 혼천의는 수격식 시스템으로 물을 동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을 관찰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조선. 하늘의 질서를 본받아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시간을 알려주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왕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제왕은 우선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념이 있었어요. 또 제왕으로서는 그 백성들에게 절기를 알려주고 또 시간을 알려줘서 질서와 그 농업 사회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 제왕의 그 관상수시의 그 의무와 또 권리라 이렇게 그 당시에 보고 있죠. 그로부터 240여 년 뒤 서양의 과학 기술이 보급된 가운데 현종은 전통 천문학을 재정비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시 관상감 천문학 교수였던 송희영이 혼천시계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앞서 만들어진 혼천의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혼천의 맨 안쪽에
천체 관측용 망통 대신 지구위를 설치한 것입니다. 동서양 모두 지동설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대, 왜 둥근 모양의 지구위를 달았던 것일까요? 혼천이란 둥근 하늘이란 뜻으로 하늘이 땅을 둘러싸고 움직인다는 당시 우주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송희영은 혼천 위의 동력원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수격식 체계에서 서양식 동력 체계인 추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자명종의 기술을 이용해 혼천위와 시계 장치를 결합시킴으로써 천체 현상과 시간을 동시에 보여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천 시계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혼천 시계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것은 외국 학자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자리한 동아시아 과학사 연구의 메카 니덤 연구소. 이 연구소의 설립자인 동양 과학사가 조지프 니덤은 50여 년 전 중국의 시계를 연구하던 중 혼천 시계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천 시계를 통해 중국과는 또 다른 조선 과학 기술의 독창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송희영의 혼천 시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When King Hyunjong had something like that made, he was saying, look, okay, we depend on China in some ways, but we can make better things here in our eastern country. And I think there was a lot of national pride involved in doing this and saying, we will make something really good, really new and impressive. 송영의 혼천 시계는 당시 동서양 기술이 결합된 전 세계 단 하나뿐인 독창적인 시계였습니다. 추를 이용한 자명종과 진자장치는 서양에서, 시패와 구슬 발생 신호는 이슬람 물시계의 원리를 이용한 작용루에서, 혼천이는 동양의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와 기술을 새롭게 조직하고 연결시켜 제3의 것으로 창조하는 것. 과학기술 분야에서 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혼천시계는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이자 미래에도 요구되는 상상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